YTN 라디오의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4부 시작합니다. 항상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유튜브 들어가셔서 YTN 라디오 구독해 주시고요.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좋아요,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목요일 4부는 정법 승부로 시작을 하죠. 오늘도 함께해 주실 두 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성배 변호사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장윤미 변호사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지금 비 많이 온다 그랬죠. 여러분, 네, 많이 옵니다. 예, 지금 그 운전하시면서 퇴근하시는 분들 모쪼록 안전 운전해 주시기를 꼭 부탁드립니다. 이럴 때 진짜 속도 내시면 안 됩니다. 네. 미끄러질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조심하셔서 댁까지 안전하게 가셨으면 좋겠고. 자, 우리가 지금 여기서 얘기할 거는 최저임금 얘기부터 좀 할 텐데, 이게 지금 최저임금위원회 9차 전원회의가 오늘 열렸죠. 그렇습니다. 정부 세종청사에서. 네. 예. 지금까지 이전까지 8차례 회의가 있었고, 내년 최저임금 수준 논의는 사실상, 근데 이게 항상 그러지 않았나요? 매년? 그렇죠. 예, 매년 예. 그랬다고 보시면 무방합니다. 왜냐하면요, 이게 법정 기한이 있는데요. 87년도에 최저임금위원회가 이제 발족했는데 그 이후에 실제로 정해진 법정 기한을 맞춘 거는 9번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비일비재하게 논의도 지연되고 했는데, 우리나라는 모든 네. 게 다 그래요. 선거구획정도 네. 총선 임박해서 하니까.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이번에도 뭐 법정 시한을 넘길 것으로는 보이는데 좀 특이점이 있다라고는 할 수 있습니다. 이 최저임금위원회는 이제 노사 공익위원 각각 9명씩으로 구성이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정족수를 맞추기 위해서도 이제 동수로 둔 것인데요. 김준영 한국노총 금속노조 사무총장이 해촉되는 일이 있었죠. 이제 구속 수감이 되면서 아예 근로자위원으로 활동할 수 좀 없게 되고, 정부 차원에서 해촉을 하면서 또 논의가 공전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촉된 빈자리에 근로자위원을 좀 다시 대체해야 된다라는 게 이제 근로자위원 측의, 그러니까 노동계의 주장이었는데, 그게 계속 정부와 의견이 맞지 않았던 부분이 있어요. 그렇지만 본질, 가장 큰 건 최저임금 액수를 두고 경영계와 노동계가 의사일치를 못 보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일단 근로자위원 측에서 제시하고 있는 최저임금 12,210원입니다. 그러면 경영계에서는 어떤 금액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느냐. 9,620원. 이 9,620원은요. 사실 지난해에 확정됐던 최저임금에서 단 1원도 오르지 않은 수치이긴 합니다. 예. 거기에 반해서 근로자위원 측은 26.9%, 한 27% 정도는 상승해서, 물가 상승도 있고 하니 반영해서 22,000원은 돼야 된다라는 입장이 너무 팽팽하게 맞서고 있어서, 또 논의가 과연 오늘은 좀 합의점을 찾을지 그 귀추가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저는 사실 어떤 생각이 드냐면, 자영업 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사실은 이 자영업자지만은 사실상 최저임금보다도 못 가져가시는 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사실 그러니까 이 최저임금 인상률에 대한 관심은 높지만, 노동계, 재계, 정부가 입장이 모두 다를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최저임금제가 사실은 근로기준법에 시행한다고 규정을 해놓고도 1988년에 최저임금법이 시행되면서 비로소 실시되기 시작했는데, 예. 설명해 주신 것처럼 최저임금위원회가 오늘 6월 29일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노동부 장관이 8월 5일에 고시를 할 수 있습니다. 법정 기한을 지킨 해보다는 지키지 않은 해가 훨씬 많고, 지난해에는 2014년에 이어서 8년 만에 법정 기한을 지키긴 했습니다만, 올해는 법정 기한 마감일인 오늘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되거든요. 앞서 설명해 주신 것처럼 지난 8차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근로자위원들이 집단 퇴장을 했었고, 오늘 과연 근로자위원들이 복귀할 것인지도 초미의 관심사였는데 일단 오늘 복귀는 했습니다. 지금 논의가 한창 진행 중입니다. 앞서 사용자위원들이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을 주장했다가 이가 받아들이지 않자 12,210원이 아닌 9,620원, 올해와 동결 수준을 제안한 바가 있습니다. 격차가 상당히 큰데, 사용자 위원들은 기업의 지불 능력에 비춰보면 올해보다 최저임금을 올릴 수는 없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소상공인, 영세, 중소기업이 한계 상황에 봉착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최저임금도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을 하고 있어서 내년에 최저임금을 올릴 수는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 근로자위원 측은
현재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은 최저임금 탓이 아니다. 폭등한 물가로 근로자들이 큰 고통을 받고 있는데 대기업 중심의 경제체제의 정부 정책이 가중됨으로써 근로자들의 고통이 상당히 더 힘들어지고 있다. 노사 대립도 그렇지 않아도 심한데 올해는 노정 갈등도 이례적으로 심해지면서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최저임금 결론은 날 수 있을지가 상당히 의문인 상황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었는데 예를 들면 직종별로 네. 최저임금을 좀 차등으로 하자 뭐 그렇습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것도 안 됐죠. 그거는 가결되지 않았죠. 예. 예. 노동자 위원들의 반대가 좀 심했습니다. 예. 그런데 아니 왜 그러냐면 진짜 이 영세 자영업자분들은 한계 상황에 모여 있어서 참 큰일일 것 같은데 말이에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입장차가 더 좁혀지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요. 사용자 위원 측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12,000원대로 이 최저임금이 상승하게 되면 자영업자들한테 직격탄이 올 것이다. 그래서 이 정도 수치로는 급여를 아예 지급하지 못하는 자영업자들이 속출할 거라서 1인 자영업자 수가 19만 명에 달할 것이다. 이런 수치를 제시하고 있기도 해요. 예. 그리고 OECD 평균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가 최저임금이 그렇다면 어느 수준이냐. 한 8위 정도로 상위권에 랭킹돼 있다. 이런 주장도 내놓고 있습니다. 이제 거기에 반하여 이제 근로자 위원 측에서는 이 OECD 집계 같은 것도 이게 각 나라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유럽 국가는 10인 이상 기업을 그리고 사업장을 토대로 뭐 수치를 내는데 우리나라는 그것과 다른 토대로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일괄적으로 이런 주장을 할 수는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가장 큰 이유는 이제 물가 상승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이 굉장히 폭등에 가까울 정도로 치솟고 있고 굉장히 생활비가 기본적으로 많이 들어가는 상황에서 최저임금의 상승은 뭐 당연한 귀결이다라는 게 또 노동계 입장이기도 하고요. 소득 분배 지표도 점차 악화되고 있는 것도 최저임금을 올려야 되는 하나의 근거로 삼고 있습니다. 그럼 뭐 인플레이션이 워낙 세계적으로 심각한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미국 연방준비제도 같은 경우에도 2연속 금리 인상 고려할 정도로 이게 전 세계적인 현상이고 물가가 우리나라만 뭐 한다라고 해가지고 당장 잡힐 수 있는 물론 뭐 라면값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부의 어떤 지침 등대로 좀 하향 조정된 국면이 있긴 하지만요. 그러니까 모든 생활 필수품에 적용된 건 또 아니다 보니까 이런 부분과 관련한 어떤 입장차가 정말 좁혀지니까 여느 때보다도 훨씬 어려운 국면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지금 일본에 있어서의 최저임금을 한번 찾아봤는데 이게 우리나라랑 그러니까 물론 일본하고 우리하고 지금 이 GDP 차이는 그렇게 크게 많이 차이가 나지는 않습니다. 네. 구매력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가 좀 더 높죠. 그래서 2022년도 기준으로 961엔이라는 거거든요. 961엔이면 우리나라가 만일 12,000원이 된다면 이것도 역시 일본보다 더 높아지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이기는 한 것 같아요. 근데 뭐 올리면 좋겠죠. 근데 이게 올릴 수 없는 직종이나 업종이나 그런 게 있는 거 아니겠어요? 네네. 예. 이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 임금에다 노동 생산성과 소득 분배율을 고려해 정하라고 하고 있는데 즉 근로자와 사용자 입장을 모두 고려해서 정하라는 취지입니다. 다만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해서 정할 수도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 제도죠. 이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 제도는 이 최저임금제가 실제로 시행된 1988년 첫 해에만 적용되었고 이후에는 한 번도 적용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대선 공약으로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을 공약으로 내세운 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통령의 공약으로 내세운다고 결정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결국은 최저임금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내려줘야 하는데 지난 7차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사용자 위원 측과 근로자 위원 측이 강하게 부딪혔죠. 사용자 위원 측은 숙박, 음식업, 편의점 업계를 중심으로 한계 봉착했으니 최저임금을 올릴 것이라면 일부 업종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을 달리 적용하자는 주장을 제기해왔고 근로자 위원 측은 만약 업종별로 차등해서 최저임금을 정하게 되면 최저임금 제도를 마련한 근본 취지가 흔들린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결국 표결에 붙여졌는데 반대 15표, 찬성 11표로 부결됐습니다. 즉 근로자위원뿐만 아니라 공익위원들도 지금까지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 제도를 시행해 오지 않고 있다 보니 다소 반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실제로는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종들이 많은 것은 사실이죠. 현재 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노동자의 경우에는 주휴수당과 유급휴가 등을 보장해야 하는데 그렇다 보면 최저임금제가 적용되는 상황에서 이와 같은 주휴수당들이 더 붙어야 한다면 상당히 부담을 느끼다 보니까 이른바 특히 편의점 업계를 중심으로 쪼개기 고용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초단기 알바죠. 15시간을 넘지 않는 수준에서. 이와 같이 주휴수당 등을 보장하지 않기 위해서 고육지책을 시행하고 있는데 사실 탈법에 해당하고 뿐만 아니라 편의점 아르바이트 공고를 보면 대놓고 최저임금에 반하는 공고가 나옵니다. 사실 최저임금에 반하는 급여를 지급할 경우에는 형사처벌 대상이거든요. 물론 형사처벌 대상으로 상정된다고 해도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경우에 그 차액을 지급하면 사건은 종결되긴 합니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최저임금에 반하는 공고를 대놓고 올린다는 것 자체가 그만큼 어렵다는 얘기죠. 방증이거든요. 네. 거기다 쪼개기 고용도 횡행하고 있는 실정인데 이 어려운 상황을 어떻게 타개할 것인가. 근로자는 근로자대로 어렵고 사용자들은 사용자 업종별로 상당히 어려운 업종은 분명히 존재하는데 이 간극을 어떻게 메울 것인가는 최저임금 심의위원회에서 어느 정도 해결해 줘야 하는데 평행선만 달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양측 모두 어려움에 봉착해 있거든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중지를 모아서 해결해 나가야 하는데 이번 최저임금 심의위원회에서 합리적인 또 누구나 인정할 만한 결론을 도출해낼지는 상당히 의문인 상황입니다. 갑자기 그 생각이 나네요. 문재인 정권 때 그 소득주도 성장인가 뭐 그거 한다고 그래가지고 한꺼번에 확 올렸었잖아요. 그때 굉장히 많은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이제 본인이 그냥 직접 이 알바생 안 구해. 그러니까 이게 많이 오르면 일자리가 오히려 줄어들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리고 물론 문재인 정권 그때가 되게 좀 재밌는 게 한 번에 확 올렸지 5년 평균 내잖아요. 그러면 다른 정권하고 똑같아요. 예? 이 최저임금 상승률이 2018년이 급격하게 올랐죠. 네. 네. 한 번 확 올려고 나서 그 다음부터 부작용이 너무 크니까 이제 못한 거거든요. 근데 어쨌든 저는 역설적으로 그때 그런 팍 올리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좀 이제 익숙해져가지고 나 혼자 하겠다 그러면 이러면 일자리만 자꾸 줄어드는. 전 그게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직종별로 또 나아가서 군별로 지역별로 또 한 발 논의를 더 확장하면 내국인과 외국인별로 뭔가 차등을 줘야 되지 않느냐라는 논의가 사실 있죠. 내국인과 외국인? 예, 그런 논의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해외에서 입법례를 어떻게 마련하고 있느냐를 보면요. 이를테면 선진국 주요 국가들은 내외국인, 직종별, 지역별 차등이 없는 국가들이 OECD 국가 중에 한 22개국이 된다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프랑스, 네덜란드. 최저임금이라는 그 수치만 정해놨지 그걸 여러 다른 변수로 차등해서 지급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미국과 일본 등 한 19개국에서는 직종 내지 산업, 심지어는 연령별로도 이 최저임금을 좀 달리 책정하는 입법례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최근에 우리나라에서도 가사 문제 또 저출생 문제가 워낙 심각하다 보니까 외국인 근로자들을 외국인 가사 도우미를 그렇죠. 어쨌든 쉽게 국내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때도 논의의 첫 좀 관문이 그러면 임금 체계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였어요. 그런데 지금 현행 규정으로는 국내 내국인과 외국인을 차등해서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그러면 처벌받는 거예요. 이거는 관련 규정 위반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제도가 실효성이 없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렇다면 다른 국가들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 외국인을 오히려 국내의 내국인보다 더 낮은 임금을 주도록 갖고 있는 국가는 거의 없다라고 하고요. 오히려 반대로 튀르키예, 러시아 같은 국가에는 외국인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을 더 높이 기준을 설정한 경우들이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 이유는 국내에 있는 내국인의 어떤 그런 직업 보호를 위해서 그랬다는 겁니다. 채용을 보장해주기 위한 차원에서 그 급여로 경쟁력을 외국인 근로자가 더 가지면 안 된다는 점으로 인해. 그래서 아까도 박 변호사님 짚어주셨지만 우리가 업종별로 한 번 그 처음에 딱 그 발족했을 때이긴 하지만 그런 차등 체계를 가져간 적도 있었기 때문에 좀 열어놓고 많은 논의가 이게 정말 사회적으로 이게 단순히 최저임금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남녀 고용, 뭐 저출산, 외국인 이런
다양한 문제점들을 좀 포함하고 있는 이슈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제가 2012년에 변호사로서 처음 일을 했었는데 예. 저 보기보다 나이가 많으신 모양이네. 예? 2012년도에 예. 저 변호사 월급 말고 예. 변호사 사무실에는 변호사 말고도 일반 직원들도 고용돼 있잖아요. 예. 직원들 급여를 우연히 보게 됐는데 생각보다 높지 않아서 최저임금 수준인가 보다라고 생각하고 최저임금을 찾아봤더니 2012년도 그 당시에 최저임금이 월급 기준으로 100만 원이 안 됐습니다. 95만 7천 원이었어요. 그런데 10여 년이 지난 올해 2023년 최저임금 월급으로 환산하면 200만 원이 넘습니다. 그렇죠. 201만 580원이거든요. 상당히 드라마틱하게 많이 올라간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들어요.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근로자 입장에서는 만족해야 하는데 근로자 입장에서 과연 만족할 것인가. 사실 최저임금이 첨예하게 문제되는 직종은 급여가 낮은 직종이죠. 예. 급여를 많이 받지 못하는 근로자, 급여를 많이 줄 수 없는 사용자가 첨예하게 이해관계가 대립하는데 현재 탈법이 심심찮게 자행되고 있고 최저임금제에 반하는 공고가 올라오고 있는 이상 언제까지 이 탈법과 위법을 방치해둘 것인가. 제도가 설정돼 있는데 탈법과 위법은 횡행한다면 제도와 현실이 맞지 않다는 의미거든요. 그렇다면 제도도 현실에 맞게 수정하고 그 수정한 이후에는 현실에서 자행되고 있는 탈법과 위법은 제대로 단속하고 이 방향으로 나가야지 이대로 계속 방치해둔다면 제도와 현실의 괴리는 앞으로 더 심각해질 것이고 양측에서도 만족하지 못하는 볼멘소리가 나올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